이 안드로이드의 구조, 즉 이제 플랫폼 아키텍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구조라고 보시면 되죠. 거기서 여러분이 만든 앱이 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 앱이라고 하는 거는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위에서 동작한다. 그럼 뭐냐?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지만 안드로이드의 기본 API들이 있습니다. API라고 하면 일종의 도서관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책을 꺼내다가 읽듯이 기능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능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 중에 여러분이 갖다 쓰게 되는데 그 갖다 쓴다라고 하는 거는 그 기능들이 밑에서 동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밑에는 C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기본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ART 런타임 위에서 여러분의 앱이 동작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소스 코드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죠.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는 이제 DX라고 하는 포맷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 내용을 다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 대충 그런 게 있구나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실제 앱을 만들고 실행해 보다 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안드로이드의 특징을 보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최근 단말들이 홍보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홍보하고 있는 내용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뭐 요즘에 홍보하고 있는 내용 뭐예요? 일단 뭐 한국 업체들 내지는 이미 선발주자로 이제 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들은 하드웨어가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가 왜 중요해요?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기 전에 새로운 하드웨어를 붙여서 우리 건 이렇게 좋아요 라고 하는 거를 마케팅하기 위한 게 가장 크죠. 그래서 하드웨어 성능을 굉장히 많이 추구를 합니다. 뭐 지금은 뭐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죠. 방수 방진까지 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하드웨어는요 거의 이제 평준화가 됩니다. 약간만 지나면. 그래서 웬만큼은 사실 거의 비슷비슷한 정도로 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단말기 자체 안에 들어가는 기능을 가지고 경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음악을 플레이하는데 여러 대의 스마트폰을 갖다 놓고 동시에 플레이를 하면 서라운드 뮤직을 듣는 것처럼, 서라운드 음악을 듣는 것처럼 되겠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통신을 하는데 양쪽에 와이파이 다이렉트라고 해서 바로 블루투스처럼 붙는 거. 그 다음에 뭐 결제를 할 때 스마트폰 갖다 대면 결제되는 거. 뭐 이런 걸 이제 NFC라고 하는 걸 붙여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북 같은 거 보는 거라든가 게임 같은 거를 얼마나 잘 동작할 수 있게 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음성인식, 화상인식, 그죠? 얼굴 인식, 이런 인식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AI 같은 거, 인공지능이죠. 뭐 그런 것들을 접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보안 관련해서, 뭐 기업들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니까요. 보안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헬스케어를 지원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관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외에 이런 컨텐츠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지죠. 그리고 이 컨텐츠는 또 뭐예요? 인력과 비용을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국내 업체가 상당히 많이 이런 부분에서 앞서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중국이라든가 그런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얘기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의 흐름입니다. 자,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거, 자, 지금 대충 이제 특징을 봤는데요. 아까 얘기하던 것처럼 스마트폰 점유율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이 2016년 3분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거를 여기 표시가 잘못됐죠? 2016년 3분기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뭐 2017년, 2018년에 이 동영상을 보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버전이 다르고 이럴 수도 있지만 이 점유율이 쉽게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드로이드가 많이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술적인 것도 많이 안정화가 되어 있고 시장 자체도 많이 안정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정도는 이 시장이 어느 정도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단순히 이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TV라든가 아니면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까지 계속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뭐 그런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안드로이드를 모르면 여러분이 이제 웹의 기본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안드로이드의 현재와 미래, 그 흐름이라고 하는 거, 현재와 미래 뭐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한번 보면, 자, 아까 여기 보면, 자,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게 꽤 오래됐네요. 그죠? 뭐 10년 이상 전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실 국내에서는 안드로이드 첫 단말이 나오기 전에는 사실 뭐 안드로이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커뮤니티 수준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 정도만 있었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게 처음에 릴리즈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단말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단말은 사실 성능이 기대만큼은 안 됐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이폰하고 대항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스마트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빨리 OS 업데이트가 되느냐에 따라서 아이폰하고 경쟁할 수 있느냐가 많이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구글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통해서 굉장히 빠른 OS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른 기능 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OS 자체가 굉장히 빨리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거 외에도 중간중간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안드로이드를 개발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누가 OS가 되고요. OS 이름은 이제 누가 버전이 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2.3 기준으로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안드로이드는요, 각각의 버전이 먹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이 버전만 그런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 내부에서 사용하는 용어 자체도 먹는 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일단 버전만 가지고 보면 처음에 1.0 버전 이후에 보면 뭐 진저브레드, 허니컴,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뭐 아이스크림만 보더라도 먹는 거죠. 젤리빈 전부 다 이제 먹는 거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와서 지금 현재는 7점대 버전까지 와 있어요. 지금 이제 7.0이라고 하는 게 7점대 버전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지금은 이제 나중에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걸 보면 7.1.1, 뭐 7.2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빠른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자, 안드로이드는요,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 점유율과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른 업그레이드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게 금방 없어질 OS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실제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도 많이 강조를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가 모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웹이라고 하는 쪽도 어느 정도는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웹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것도 안드로이드 위에서 웹 브라우저를 올리고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소위 하이브리드 앱이라든가 아니면 웹 앱이라든가 이런 걸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도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앱을 API라고 하는 거,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만드는 거 이외에도 웹 기반으로 만드는 것도 나중에 아셔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상황이 되면 제가 또 설명을 하게 되겠죠. 어쨌든 일단 지금은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거를 몰라서는 안 되는 시장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제 아이폰이라고 하는 거는 또 나름대로의 시장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아이폰이 가는 시장, 그다음에 안드로이드가 가는 시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아이폰을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면 이제 그만큼의 투자, 맥북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만큼의 투자와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폰을 안드로이드와 병행해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안드로이드를 먼저 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의 기본을 어느 정도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활용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안드로이드를 할 때 필요한 자바라든가 이런 기초 지식은 그 전에 습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마당에 지금 개요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개요가 끝나고 나면 설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첫 번째 앱을 만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앱까지는 여러분이 아주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첫째 마당에서 그 외에 있는 부분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참고용으로 뭐 마켓에 배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자, 둘째 마당부터 진행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그 전산 쪽이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전산 쪽이 아니었다가 이제 앱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래밍은요, 언어라고 하는 걸 쓰죠. 자, 자바 언어를 씁니다. 안드로이드는. 그러면 이 언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영어나 이런 일상생활의 언어하고 달라서 안에 정해진 코드가 딱 있습니다. 문법도 딱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 언어에서 영어를 할 때 너무 어려워, 이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대한 반복을 많이 하시면, 많이 입력하고 반복을 많이 하시면 사실 대부분이 다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 속도가 좀 빠른 분들이 있고 느린 분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속도가 느리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면 다 어느 정도까지는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산 쪽은, 특히 프로그래밍 쪽은, 특히 스마트폰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얼마나 반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많이 반복하느냐,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익숙하게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카피 페이스트, 복사해서 붙여넣기보다 똑같은 코드를 제가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얘기했던 것도 또 얘기할 거예요. 그 얘기는 얘기한 걸 또 얘기한 걸 계속 들으면서 머릿속에 내가 처음에는 안 들어오더라도 나중에 중요한 것들이 머릿속에 남아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입력을 하세요. 처음에 이해가 안 돼도 코드를 계속 반복해서 입력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자, 반복이라고 하는 게 프로그래밍, 즉 코드 만드는 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 지겨울 정도로 반복을 하고 지겨울 정도로 입력을 해서 수정을 해보고 입력해보고 해서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 자, 이게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 제가 꼭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렇게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따라오는 그 과정에 자, 지금 내가 프로그래밍 잘 못하는데요, 실력이 없는데요, 앱만 그냥 만들어 보고 싶을 뿐인데요, 어떤지 그냥 보려고 왔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코드를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안드로이드 개요 얘기했으니까요, 우리 이제 설치에 대한 부분이나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첫 번째 앱 부분 그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